큰 1번에다가 지정을 하면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보통 제목 슬라이드인 첫 번째 장은 좀 다르게 구성을 많이 해요. 제목 슬라이드만 따로 모양을 좀 다르게 구성을 하고 싶은데 1번 슬라이드를 선택해서 다 바꿀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각각을 다르게 구성하고 싶으시면 제목 슬라이드요. 작은 거 기준으로 첫 번째 슬라이드 선택을 한번 해보실게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두 번째 겁니다. 이 두 번째 제목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메뉴 중에 가보시면 보기에 지금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슬라이드 마스터 부분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1번에서 넣었던 거를 다 숨기실 수 있어. 큰 1번에 다시 돌아올게요. 큰 1번에 그림을 하나 넣을까요? 로고라고 생각하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로고라고 생각하고 큰 1번을 선택을 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그림을 선택을 할게요. 그림 선택하고 온라인 그림 해가지고 국방부 검색 하나 할게요. 국방부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로고들이 나오실 거니까 로고 중에 글씨 없는 거 로고 하나 선택을 하실게요. 이렇게 해서 삽입하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글씨는 지워버리시고 이 로고는 사이즈를 줄여서 오른쪽 상단에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을게요. 자, 이 로고도 제가 큰 1번에서 선택해서 넣기 때문에 다 똑같이 들어가는 게 보이세요? 모든 슬라이드에 같은 위치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첫 번째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넣었더니 다 똑같이 들어갔는데 내가 이 제목 슬라이드는 좀 모양을 다르게 구성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1번에서 넣었던 거를 다 빼고 싶으면 위에 메뉴 중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얘를 체크하시잖아. 그러면 1번 슬라이드에서 넣었던 것들은 다 제거가 됩니다. 네, 개체들이 있잖아요. 1번 슬라이드에서 선택해서 넣었던 다양한 개체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이렇게 배경 그래픽 숨기기로 제거를 하시고 이 슬라이드만 따로 구성이 가능하시다고. 1번 슬라이드에서 만드는 모든 거는 아래쪽에 나오시는 모든 슬라이드에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제목 슬라이드는 첫 장이니까 배경도 좀 다르게 하고 싶고 다른 슬라이드하고는 조금 모양을 다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1번에서 넣었던 거를 다 빼야 돼요. 1번에서 했던 거를 다 빼야 되는데 그 빼는 메뉴가 뭐다? 배경 그래픽 숨기기다 라고 알아두셔야 한다고. 이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체크를 하니까 국방부 로고는 1번에서 넣었던 거기 때문에 빠진 거죠. 1번에서 했던 글씨들의 뭐 속성 이런 거는 안 변해요. 개체들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림을 하나 더 넣을게요. 1장은 좀 다르게 구성을 하고 싶으니까 삽입에 가셔서 그림으로 온라인 그림으로 하신 다음에 건물 하나만 다시 가져올게요. 건물 해서 검색을 하나 하시고 빌딩 중에 뭐 적당한 거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이 그림으로 할게요. 자, 그림 삽입을 하나 하시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보니까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어디에만 들어갔어요? 제목 슬라이드에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큰 1번에서 넣은 거는 다 들어가는데 각각의 슬라이드에서 넣는 거는 거기에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 배경은 좀 지우는 게 좋겠어요. 배우신 게 있으니까. 배경 제거는 그림 도구에 서식에 가면 배경 제거할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고 배경 제거 누르시고 나면 분홍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분홍색이 아닌 부분이 남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빼고 추가하고 빼고 해가지고 건물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을 좀 해보실 거예요. 그래서 건물만 남겨놓고 조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보관할 영역하고 제거할 영역 추가하시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그 제거해가지고 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변경 내용 유지해서 그 건물만 남겨놓는 걸로 연습을 좀 해보실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되셨으면 움직일게요. 자, 움직여서 이 건물이 글씨를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그림 도구 서식에 가서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보내서 글씨가 앞으로 나오도록 해주실 거예요. 제목 슬라이드만 좀 모양을 다르게 만들고 싶어서 이제 제가 건물을 하나 집어 넣었거든요. 큰 1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때 구성해 놓은 거는 다 똑같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니까 다 똑같죠, 이렇게. 그죠? 다 똑같은데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는 좀 다르게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는 보통 표지는 다른 모양을 많이 쓰시니까 좀 다르게 구성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모양을 만들어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큰 1번에서 선택하시는 거는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큰 1번에서 했던 일들을 이 다른 슬라이드에서는 숨기고 싶어요. 그러면 배경 그래픽 숨기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배경 그래픽 숨기기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그 1번에서 했던 일들을 다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 되셨으면 바깥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하시면 되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하시게 되면 원래 작업하던 대로 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장 같은 경우에는 제목 슬라이드니까 우리가 앞에서 구성했던 제목 슬라이드 건물 나오시는 데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및 내용 같은 이런 슬라이드는 어때요? 그냥 기본으로 했던 대로 나오죠. 그리고 새 슬라이드를 눌렀을 때 보시면 나머지 슬라이드 모양하고 제목 슬라이드의 모양은 또 다른 게 보이실 겁니다. 처음에 파워포인트를 들어가면 새 슬라이드 할 때 여기가 하얀데 아무것도 없는 11장의 슬라이드에 이제 이런 틀 정도만 보이시는 슬라이드가 늘 보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고 나중에 뭐 배경을 바꾼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배우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거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기본을 먼저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배경이나 이런 걸 먼저 다 구성하고 뭐 글꼴이나 이런 것도 다 어떻게 할 건지 미리 다 정하고 로고 같은 거 넣으실 거 있으시면 미리 넣으시는데 그걸 다 어디서 하시면 돼요, 일단. 일단은 큰 1번이 있는 오피스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기본 구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다르게 구성하고 싶은 슬라이드 모양이 있을 수 있잖아요. 큰 1번에서 하시면 다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좀 다르게 구성하고 싶은 데가 있으시면 그 슬라이드만 따로 선택을 해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라는 요 메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체크를 하시면 1번 슬라이드에서 적용했던 것들을 다 숨길 수 있어요. 마스터 하실 때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배경 그래픽 숨기기 하실 줄 알아야 하고 나머지는 뭐 또 다르게 구성을 하고 싶으면 또 다르게 구성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보기에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 닫기 하고 나오시면 다시 기본 화면으로 나오게 되신다는 얘기고 간단하게 하나 PP를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제목 쓰시는 칸에 시스템 분석 및 구축 보고 자, 그 다음에 새 슬라이드를 누르셔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추가하실 때 보통 저희가 새 슬라이드를 누르시는데 그 새 슬라이드에 이렇게 종류를 고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차 같은 거를 만드실 일이 생기게 되니까 발표 순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목 및 내용을 누르시고 발표 순서라고 해서 목차쯤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까지 한번 해보시고 자, 세 번째 장은 요거에 대한 그 사업 개요, 사업 개요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뭐 간지 같은 거 넣으실 일 있으시면 새 슬라이드의 제목만이나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안에다가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도형 활용을 한번 하는 거를 보여드리죠. 이런 목차 같은 거 만드실 때는 이렇게 글자로 만드시는 것보다는 도형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레이아웃을 비너화면 말고 제목만으로 하세요. 제목만 남고 나머지는 지워지죠. 지우실 필요 없이 레이아웃을 제목만 하시라고.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이 없어질 거예요. 도형 활용하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를 그려요. 이게 목차가 지금 5개쯤을 해야 돼서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란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노란 점을 왼쪽으로 최대한 당기면 직사각형, 오른쪽으로 최대한 당기면 둥근 모서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예쁘게 만드실 거면 도형의 스타일을 활용하시면 좋겠죠. 어울릴 만한 거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알아서 하시는 걸로. 색깔이 이제 아예 같은 톤이 좋으실 건지 아니면 아예 튀는 게 좋을 건지 생각하셔서 적당한 걸로 선택을 해봐 주시고 안에다 글자를 쓰시죠. 도형의 글씨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쓰시면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1 사올게요. 하시고 글자 크기나 이런 거는 우리 잘 배우셨던 걸 활용해서 적당히 늘려줘서 잘 보이게 해주시고 옆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복사를 하실 건데 자, 복사하실 때는 뭐 눌러서 하시면 좋다고요? 컨트롤하고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시면 좋다고요. 컨트롤하고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시면 좋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붙여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꼭 도형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왕이면 좀 보기 좋게 만드실 거면 보통 목차는 글자보다는 도형을 이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형을 우리 앞에서 배우셨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되겠다. 전체적으로 정렬을 해야 되니까 크게 잡으셔서 이걸 쉬프트 눌러서 클릭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리기 도구 서식을 이용해서 맞춤에 가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좋겠죠. 모양은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 적당하게 크기 같은 것도 보기 좋게 알아서 하시는 걸로 할게요. 다 만드셨으면 자, 새 슬라이드에 가서 슬라이드 추가하실 때 보면 기본적으로 11장의 슬라이드를 제공을 해요. 이게 원래 흰색으로 돼 있던 건데 저희가 마스터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다 수정해서 가지고 오셨죠. 이제 보통 제목은 제목 슬라이드를 이용하시고 그 제목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구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처럼 따로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발표 순서나 뭐 목차 같은 거는 글씨로 만드시는 것보다 도형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도형을 잘 활용해서 모양을 만드시면 되는데 그 도형은 복사할 때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반듯하게 하실 거면 컨트롤하고 시프트 눌러서 복사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고 그 도형을 예쁘게 잘 꾸며서 그 안에 글자 쓰시는 거, 그 다음에 정렬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배우셨으니 여기다 잘 맞춰서 활용하시면 되고 내용을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 밑에다가 그냥 장 추가해가지고 각각의 제목만 쓸게요. 새 슬라이드에서 제목 및 내용 하시면 다음 장에 하나 만들어질 테니 여기는 1장에서 사업 개요 그 다음에 다시 새 슬라이드 추가해서 두 번째 장은 이제 세 번째 장은 해가지고 모양은 제목만 써서 넣을게요. 여기 두 번째는 민원 분석이라고 하고 세 번째 장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은 다음 장이죠. 네 번째는 시스템 구축 다섯 번째는 활용 체계까지 해가지고 내용 구성은 안 하겠습니다. 내용 구성은 안 하고 이제 이렇게 내용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안에 내용 채우시는 거는 나중에 연습으로 한 번씩 해보시고
하이퍼링크하고 실행당추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발표 순서에 나오시는 목차하고 그 다음에 그 슬라이드를 연결하는 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하고 여기 보이시는 발표 순서의 목차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슬라이드를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 하이퍼링크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내가 이 도형하고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보면 이제 위에서부터 세 번째 장인데 이 사업개요라고 돼 있는 거랑 연결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 연결하는 거를 하이퍼링크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하시고 삽입에 가시면 하이퍼링크라고 있어요. 삽입에 하이퍼링크라는 게 있죠. 링크. 여기서 이제 하이퍼링크 대신에 링크라고 나오세요. 도형을 선택하고 하셔도 되고 글자를 선택하고 하셔도 되는데 도형으로 하시죠. 도형을 선택하시고 삽입에 링크 누르시면 어디랑 연결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연결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파일 웹페이지, 현재 문서, 새 문서, 전자메일 주소 이렇게 되고요. 기존 파일 웹페이지에 여기 주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주소라는 부분에서는 인터넷 사이트하고도 연결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중에 여기 국방부 로고랑 국방부 사이트 연결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국방부 주소를 써주시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같은 문서에서 연결을 하실 거기 때문에 기존 파일 웹페이지가 아니라 현재 문서를 선택하셔야 하고 현재 문서에 누구랑 사업 개요랑 연결을 하겠다라고 알려줘야 해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링크가 된 건데 편집 화면에서는 보이지 않고요. Shift F 해서 이 장부터 쇼를 진행을 하는데 1번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마우스가 손가락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5번은 아직 안 했죠. 그러니 손가락이 안 되는데 그 첫 번째 사업 개요에만 손가락이 되시면서 이걸 누르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게 보이십니다. ESC 눌러서 확인하고 나오실게요. 같은 방법으로 민원 분석도 링크 눌러서 민원 분석하고 연결시키고 민원 현황도 링크해서 민원 현황이랑 연결시키고 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그쵸? 시켜주시면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하이퍼링크라고 한다. 같은 데기 때문에 이제 현재 문서에서 찾아가지고 오시는 거고요. 연결할 수 있는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십니다. 현재 문서의 활용 체계까지 해서 확인하실게요. 연결이 다 끝나셨으면 Shift F5 눌러서 쪼보기 상태에서 각각의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게 손가락이 되는지를 다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다 되셨으면 ESC 눌러서 바깥으로 나와 주시고 다시 한번 볼까요? Shift F5 눌러서 제가 민원 현황이라는 데를 클릭을 해요. 그럼 민원 현황으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지? 지금은 제가 어디까지만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5번을 눌러요. 그러면 5번 활용 체계를 누르면 활용 체계로 넘어가는 것까지만 하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하이퍼링크를 거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각각의 도형의 하이퍼링크로 각각의 슬라이드를 다 연결하는 걸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Shift F5 눌러서 쇼보기 하신 상태에서 이게 마우스가 다 손가락이 되는지 확인해서 한 번씩 눌러보세요. 눌렀을 때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죠. ESC 눌러서 나와주시면 되고 이 목차에서 여기 목차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각각 연결하는 거는 링크로 하는 거 알겠어요. 이런 거죠.